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수능 한파에도 수험생을 응원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북 지역에선 16,0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전북 지역 각 시군마다 여러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자원해 수험생을 응원하고 봉사했습니다. 수입산 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쌀이 나오면서 쌀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품질 향상과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화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김제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와 산업용 가스 보일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최근 들어 농민 정책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도로 불리는 호남에서는 농민 정책 관련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소문이 돌면서 특히 전남과 전북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청은 물론 해당 지자체 인근에 모여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도국지 포기선언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른 아침부터 전라남도 도청 인근에 모인 사람들. 이들은 다름 아닌 전남과 광주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 연맹과 전국 쌀 생산자협회 광주 전남 본부 등 6개 농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TO를 무력화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개도국 지위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 값 안정 대책부터 세워라. 다른 지역은 어떨까? 전북 정읍시청 앞에도 농민들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아야 합니다. 모으지 않으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과 주요 20개국 회원국,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내놓으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공익형 직불금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기존에 논의하던 정책이라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쌀 농사를 인위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반농업적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지 말고 농민들과 함께 농산물값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집회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호남 지역은 곡창지대로 꼽히는 곳인데요. 특히 전북 지역은 드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어 대량의 쌀 생산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수입산 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쌀이 나오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은 물론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화로 승부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대산면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입니다. 올해 수확한 벼를 도종한 후 가공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가공 공장은 쌀 가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59억 원을 투입해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온 저장에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가공시설로 옮겨서 가공을 해야
좋은 품질이 1년 365일 밥맛 좋은 쌀이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화된 쌀, 차별화된 쌀을 생산을 하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고질적인 쌀값 하락과 재고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벼건조 저장과 가공시설 지원책을 마련한 뒤 거점 쌀 브랜드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북쌀의 품질을 높이면서 수확기 농가들의 벼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보관입니다. 고품질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 벼 가공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거점별로 이 미국 종합 처리장을 지원을 해서 이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소비량 감소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쌀 판매 시장. 고급 쌀을 선호하는 소비 변화에 맞춰 품질 차별화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다. 역사 대대로 농업은 인간 삶에 직결되는 중요 경제 기반이자 삶의 터전이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농자 천하 지대본까지는 아닐지라도 농업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이자 식량 산업이고 또 지구를 지키는 생명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되고 농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역시 외면당했습니다. 갈수록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축소되지만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 다원적인 성격을 가진 농업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첨단 농기계, 자재 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농업 생산성을 한층 높여가야겠죠. 농업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본질적 가치를 공유하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밥상 위에 올라온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속에 담긴 농민들의 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고해온 수험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갑자기 찾아온 수능 한파에도 수험생을 응원하는 열기로 가득 찼던 고사장 현장을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한파가 몰아쳐 추워진 아침. 고사장 앞은 어느 때보다 응원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후배들은 추위도 잊은 채 한마음 한뜻으로 선배들을 응원합니다. 정성을 담아 만든 간식거리를 나눠주기도 하고 포옹하며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저도 1년 남았는데 아직 긴장되기도 하는데 수험생분들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 충전 잘 하시고 준비한 간식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찍은 문제들 다 맞으셔가지고 선배님들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장 앞은 수험생 자녀를 바래다주기 위한 차들로 북적입니다. 혹여나 긴장할 자녀를 위해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수험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애정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떨지 말고. 사랑한다. 그동안 고생한 거 많았는데 시험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공부 때문에 많이 이쪽에 얽매였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즐거운 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수능 한파에 기온은 뚝 떨어졌지만 후배들의 응원과 부모님의 기원으로 수험생들은 따뜻한 마음을 안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에선 16,0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치러졌는데요. 각 시군마다 여러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자원해 수험생을 응원하고 봉사했습니다. 전북 지역 수능 관련 소식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
수능 출제 방향이나 난이도를 가늠해 봅니다.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뀐다 해서 점점 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수험생 19,159명 가운데 2,265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12%에 가까운 결시율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수능출제위원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BS 수능교재 연계율은 문항수를 기준으로 70%입니다. 작년에 너무나 국어나 영어나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보다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날 전주와 군산 등에서는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신분증을 챙기지 않은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읍고등학교에선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수험생이 다쳐 119 구조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수송 요청이나 교통불편 등 전북경찰이 접수한 수능 관련 신고는 12건에 달했습니다. 각 시군에선 여러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수험생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식 같은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보니까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더 손에 쥐어주고 좀 따뜻한 온정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 6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수능은 67살 김모 씨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14살 서모 양이 제일 어렸습니다. 답안지를 늦게 제출한 수험생과 노트북을 지닌 학생 등이 부정행위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김제에서 불이 났습니다. 14일 밤 12시 50분쯤 김제시 금산면의 한 산업용 보일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와 산업용 가스보일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주인 등을 상대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취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29개 특성화고에서 신입생 입학 전형을 진행합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원서교부와 접수가 이뤄집니다. 먼저 취업을 하고 나서 진학을 하는 취업 희망자 특별 전형의 경우 취업 의지와 가업 승계가 명확하고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 아침까지 찬바람이 계속 불다가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 유지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최고 1m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파가 찾아오면서 금요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그보다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주말 한낮에는 15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수월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